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본 찬우입니다. 자, 미적분투 두 번째 시간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 그러니까 뭐 등비수열이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A 곱하기 R의 n-1제곱. 한 항과 이웃한 항의 P가 일정한 일정한 수열인데 그 등비수열에서 극한을 구하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1이고 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공비가 2분의 1이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래서 n번째 항감의 값은 2의 n-1제곱분의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수열은 극한이 얼마가 될지 눈에 보이나요? 네,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엔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2인 걸 한번 잡아볼게. 그럼 이 값은 2, 4, 8, 점점점 n번째 항은 2의 n-1제곱 점점점. 이건 계속 커지네. 그럼 이것은 극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0으로 가고요. 여기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 만약에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1이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영원히 1입니다. 계속 1인 것도 우리는 극한을 1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그대로네. 그러니까 계속 작아져서 0으로 가는 것도 있고 무한히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치가 아픈 게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뿔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마이너스 2에 n-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n에다가 1이면은 2 0제곱이니 마이너스 0제곱이니까 1이고요. n에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 4.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은 뭐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1이었다, 여기 x이라고 치면은 1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4였다가 마이너스 8이었다가 플러스 16이었다가 마이너스 32였다가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래서 점점 이것의 편차가 커지는 형태로서 이걸 우리가 진동 발산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동. 역시 그러니까 발산은 맞아, 발산.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은 여기 주어진 게 어쨌든 크게 나누면은 수렴하냐 발산하냐만 판정하시면 됩니다. 수렴하냐 발산하냐, 뭐 플러스 무한대로 가냐,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수렴하냐 발산하냐. 그래서 그때 수렴한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등비급수는 수렴한 형태가 첫 번째 이렇게 되는 형태, 계속 작아져서 한없이 0으로 가는 형태,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형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일반화시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AN이 첫 번째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단 첫 번째 A가 0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0이면 뭐 계속 0이니까. 자, 그래서 이 공비에 따라서 R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면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 됩니다. 선생님 음수여도 됩니까? 음수여도 됩니다.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치면은 첫 번째 항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이런 느낌인 거죠. 1, 마이너스 1을 x이라고 치면은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0에 가까워지는 느낌인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공비가 음수여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작으면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보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값이 얼마로 수렴하냐? 0으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R이 만약에 1이면 이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A가 됩니다. A가 됩니다. 첫 번째 항도 A, 두 번째 항도 A, 계속 A.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R이 1보다 크다 또는 R이 마이너스보다 작다인 경우는 이 경우 전부 다
발산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발산하는데 그럼 발산하니까 문제를 못 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나와 있는 문제는 풀 수가 없지만 요거를 다른 식하고 조합해서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는 발산하지만 극한을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보게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해볼게요. 자, 바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내용이 끝이에요. R이 1보다 클 때는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인 수열이야. 아까처럼 A 곱하기 R n-1을 제곱이 아니라 첫 번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 어쨌든 R이 1보다 크면은 무한대로 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R이 1이면 그냥 계속 1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R 1보다 작으면 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수렴하는 거야. 그 다음 절대값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할 때는 진동하는 거야. 근데 진동하건 무한대로 하건 어쨌든 우리는 전부 다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딘지 알겠어요? 이게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그냥 계속해서 커지는 거고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포함하는 복잡한 식이 나오면 이렇게 요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뭐 2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보통 이제 요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여기다 뭐 여기 집어넣어서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1일 때로 나눠서 풀면 되겠습니다. 다시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절대값 R이 1일 때 그러면 R은 뿔마 1일 때 이해되겠습니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이게 사실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할 때도 비슷한 게 나올 겁니다. 뒤에 가면 이런 지수 함수들의 극한을 구할 때도 또 똑같은 식이긴 한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이것의 값을 구하십시오. 분수 형태는 무조건 밑이 제일 큰 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분수 형태의 극한 계산은요. 특히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했던 기억납니까? 이게 다항식일 때는 다항식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가장 큰 걸로 나눠주는데 밑이 3인 거, 2인 거, 3인 거 이거는 2의 2n 제곱은요. 4의 n 제곱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은요. 밑이 제일 큰 거, 4. 다시 말하면 분자분모를 4의 n 제곱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4분의 3의 n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3 곱하기 3의 n제곱이니까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더하기 4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값이 0이 됩니다. 왜요? 공비가 1보다 작잖아. 공비 절대값 R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값은 무한대로 가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1보다 작죠? 0이 됩니다. 이것도 1보다 작죠? 0이 되기 때문에 1 빼기 0분의 0이기 때문에 정답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R의 n제곱이 포함된 이런 식의 극한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은 방금처럼 나눠서 구합니다. 뭐 구해볼까요? 첫 번째, R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자, 됐죠? R이 1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얼마가 되는지를 구할 수... 마이너스 아니구나. 할 필요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 덩어리가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가니까 1 더하기 0분의 0이니까 값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절대값 R 1보다 크면 발산한단 말이야. 발산한단 말이야. 그럼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런 느낌이냐면 여기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무한대로 완성하는 거 이렇게 진동을 하는 형태에 드릴 수 있는 것은 1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값이라서 요 식을 어떻게 변형하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보단 이 값이 훨씬 크거나 훨씬 작기 때문에 R의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줍니다.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R의 n제곱분의 1이 되고 여기 더하기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니? 그럼 이때 이 R분의 1이 뭐냐면은 절대값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R분의 1의 절대값은 무조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역수를 취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R분의 1이 공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어서 구하게 되면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기를 아까 선생님께서 공비 R이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구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이런 식의 문제들은 풀 수가 있어요. 푸는 원리 뭡니까? 분자분모를 그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를 발산하는 형태를 분자분모로 나눠주는 겁니다. 가장 큰 수 R의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여기 이제 수열 단원에 배웠던 개념과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구해보겠습니다. 1-7번하고 8번이 그런 문제인데 1-7번 다음 만족하는 수열이 있을 때 첫 번째 수열 문제야. AN을 A1, A2, N으로 나타내세요. 수열 문제입니다. 수열 문제. 수력한 문제가 아니야. 수열 문제 어떻게 풉니까? 1번만 구하면 되는데 점화관계를 푸는 걸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었는데 좀 기억이 안 나죠. 오래된 학생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개가 연속으로 있는 형태 중에서 개수합이 0인 형태는요. 반드시 한항과 이웃하는 항의 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항과 이웃하는 항의 차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 n 플러스 앞에 계속 3이니까 3을 쓰시면은 마이너스 3am 플러스 1이 들어가 있고요.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으니까 넘기게 되면 이 값은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한항과 이웃하는 항의 차. 자, 이래놓고 얘를 푸는 건데 이래놓고 이제 여기를 새로운 수열로 잡는 거죠. 이 수열을 한항과 이웃하는 항의 차를 갖다 우리가 BN이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수열은요. 그거보다 1씩 커졌으니까 B의 n 플러스 1로 놓을 수가 있고 따라서 B의 n 플러스 1은 3분의 1 BN이라는 식이 돼서 얘가 등비수열입니다. BN이 등비수열인 거야. 공비가 얼마인? 3분의 1이. 따라서 BN은 어떻게 구합니까? B1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으로 구하는 거지요. 근데 BN이 뭡니까? BN이 뭡니까?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B1이 뭡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 A2 빼기 A1입니다. A2 빼기 A1의 3분의 1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개차 수열이죠. 너무 간만에 막 공부하니까 잘 안 되지. n번 장과 n 플러스 1번 장의 개차가 이렇게 생긴 수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1, A2, AN-1, AN이면 요 차이가 지금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우리가 AN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쭈르륵 더해서 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1에다가 요걸 B1, 이걸 뭐 B1이라고 하면 B1. B1을 더하면 A2가 되고요. A2에다가 B2를 더하면 A3 되는 거니까 A1에다가 B1, B2 더하면 A3가 되고 A1에다가 B1, B2 점점점 자 마지막에 B의 n-1입니다. B의 n-가 쭈르륵 더하게 되면 A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AN은 뭐예요? 첫 번째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2-A1의 3분의 1의 K-1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식에다가 n에다가 1, 2, 3, 4, 점점점 여기 마지막에다가 n-1 집어넣은 것까지를 집어넣어서 싹 더하게 되면은 A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게 어색할 거야. 수학 1을 잘 공부하고 넘어온 학생들은 문제 없을 거고요. 이 경우는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고 3분의 1 K-1제곱을 합하는 것은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1 그대로 쓰시고요. A2-A1으로 묶어내시고 요건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1-3분의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0제곱이니까 1에 괄호 열고 1-3분의 1의 항의 숫자가 몇 개입니까? n-1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구하게 될 것은 A1, 3분의 2니까 앞에는 더하기 2분의 3에 A2-A1의 괄호 열고 1-3분의 1의 n-1제곱. 되겠습니까?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복습인 거고요.
2단원에서 수열의 극한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A1이 1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일 때 AN을 한번 진짜로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A1이 1이면 A2를 어떻게 구하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래. 자, 방금 구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AN이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0이래요. 그럼 이게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됩니까? 3분의 1의 n-1제곱이 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요. A1 더하기 2분의 3의 A2-A1 그 다음에 이게 0이니까 곱하기 1이에요. 이게 문제에서 0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얼마 됩니까? 2분의 3의 A2 2분의 3의 A2는 2분의 1의 A1 없어지니까 A2는요 3분의 1 A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AN을 구하는 문제니까 지금 A1이 1이니까 A2는 뭡니까? 3분의 1이야. 그래서 그걸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요.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A2를 구했으면 A2. 그러면은 AN은 얘가 1이니까 2분의 3이고 여기는 3분의 1 빼기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1 마이너스 3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도 이게 없어지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1의 n-1제곱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생긴 식이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갑자기 수열의 합이 나왔습니다. 합에 대한 정확한 깊이 있는 내용은 2단원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2단원에 보면 급수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급수가 뭐냐면 수열을 합한 겁니다. 그냥 합한 게 아니라 무한히 합하는 겁니다. 그걸 2단원에서 자세하게 배울 텐데 일단은 그것에 대한 맛보기. 수열 n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일 때 첫 번째 항이 10이고 한 항과 이웃한 항의 차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점화 관계를 풀게 되면은 SN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번은 그냥 수열 문제인 거예요. 수학 원 문제. 어떻게 구했더라? 이렇게 구했죠? Sn 플러스 1에다가 알파를 더하는 거를 2분의 1에다가 Sn 더하기 알파. 다시 말하면 이 식의 형태를 똑같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앞에 2분의 1을 붙여가지고. 이런 꼴은. 이 알파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더라? 이거를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Sn 플러스 1은 2분의 1의 Sn 더하기 2분의 1의 알파고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값이 문제에서 지금 1인 겁니다. 그럼 알파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때 요 네모 박스 친 부분 어떤 셈이 BN이라고 나올게요. 그럼 이거 뭐가 됩니까? B의 n 플러스 1이 돼서 이 식은요. B의 n 플러스 1은 2분의 1의 BN이 되는 거예요. BN이 뭐라고? SN-2가 BN이에요, 지금. 그럼 이로부터 아시면 사실은 BN이 뭐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항 B1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B1이 얼마냐면은 B1은 S1 빼기 2인데 S1이 10이니까 B1은 8입니다, 8. 8입니다, 8. BN이 뭐라고요? BN이 SN-2는 8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넘기면은 따라서 SN은 2 더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거는 뭐 미적분이 아니야. 근데 이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SN이니까요. 이 SN을 통해서 우리가 A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SN을 통해서 AN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SN-1을 빼면 값이 A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수에서 배웠습니까? 근데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상관없잖아. 그러면 이게 SN이고요. SN-는 뭡니까? 2 곱하기 8의 2분의 1의 n-2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A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빼고 나면 사라지고요. 여기는 8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빼기
2분의 1의 n-2제곱. 아, 이거 어떻게 구하더라? 어떻게 구해야지? 근데 공통인수가 2분의 1의 n- 잠깐만, 2분의 1. 자, 2분의 1의 n-2제곱으로 묶어내시면 여기는 이 앞에 거 2분의 1 남고 뒤에 거는 1이 남고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되면 값은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의 n-2제곱이 되어서 어쨌든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이 얼마 됩니까? 정답은 네,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깨알 팁 하나를 알려줄까? 깨알 팁. 이런 이제 되게 연습 문제 풀 때 이렇게 풀 텐데 그 깨알 팁이 뭐냐면은 이 문제에서 뭐 1번을 풀려면 수열처럼 풀어야 되는데 2번 같은 거 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같은 식, 그러니까 이런 식이 좋을 때 이걸부터 요거를 한 방에 바로 빡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n이 무한대로 n이 무한대로 sn, 그러니까 이게 뭐 SN에 관한 식이 나올 수도 있고 AN에 관한 식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럴 때 이걸 바로 구하는 방법은 이게 만약에 수렴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n이 무한대로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SN의 값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n 플러스 1이나 S의 n 마이너스 1이나 다 똑같아요. 왜냐면 무한히 갈 때 수렴한다는 뜻은 그보다 하나 더 가거나 덜 가더라도 동일한 값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만약에 알파, 이 값을 뭐 K라고 놓게 되면은 이 주어진 식은요, K는 n이 무한대로 가면은 2분의 1 K 플러스 1 이 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랑 이게 똑같은 값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넘기면은 2분의 K는 1이니까 K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 과정 없이 바로 간단한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그럼 선생님, AN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극한은. 이게 이제 합이잖아요, 합. 요 말은 지금 무한히 합한다는 뜻이야. 첫 번째 항부터 무한히 합한 건데 그 무한히 합한 게 2라고 하는 숫자로 수렴한다고 치면은 그때 하나 낮게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0으로 만약에 안 가버리면 0이 아닌 거를 무한히 더하게 되면 절대 2가 될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생긴 원리로 풀게 됩니다. 요거는 다음 단원 2단원에서 또 나오니까 일단 지금은 그냥 처음에 요거 구하는 간단한 논리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마지막 도형 관련된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일단은 개념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뭐 내신 시험에 정말 단골 손님이야, 단골 손님. 수능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부해서 안 나와.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네, 방금 했던 요 1-8번에서 계산 문제하고 같이 통합해서 나온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에서 한 점 P1을 잡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선을 긋고 수선을 긋고 또 수선을 긋고 수선을 긋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수선을 긋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APN이 XN, 그러니까 A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 길이, 요게 이제 내가 말하는 XN이 되는 겁니다. 이게 X1, 요게 이제 뭐 X2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뺑글뺑글 돌게 되면 이렇게 만나는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 첫 번째, XN을 N하고 X1을 표시하고 두 번째에서 극한을 구하십시오. 자, 이때 이런 문제를 푸는 과정은요, 그러니까 이게 n번째 어느 점에 도착하는지를 지금 식으로 세우는 건데 n번째를 바로 구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이런 문제는 바로 점화 관계로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한 항과 이웃한 항의 관계로 바로 식을 세우는 거야. 수열 단원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런 꼴이었잖아요. 기억납니까? 네, 활용 문제인데 바로 n번째 항 구하기가 힘들고요.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항 관계를 세운 다음에 이걸 풀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고 지금 요 점을 갖다가 요 길을 세면 xn이라고 나올게. 이게 xn인 거야. 그랬을 때 xn 플러스면 여기서 수선을 긋고 여기서 또 수선을 긋고 여기서 또 수선을 그어서 그때 얻어지는 점이 보였을 때 요걸 문제에서 x의 n 플러스 1로 이렇게 잡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찾느냐? 한 면 길이 1이니까요. 요 길이가
1-xn이죠. 이게 60도니까 이게 직각이니까 2대 1대 루트 3입니다. 여기 얼마 됩니까? 2분의 1-x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1에서 이걸 빼주니까 2분의 1 플러스 xn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반절로 나누니까 4분의 1 더하기 x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하는 과정은 이걸 또 1에서 빼주니까 4분의 3-xn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노란색 xn 플러스는 이걸 반절로 나누니까 바로 x의 n 플러스 1은 8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1 x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있으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 보통 이제 시험 문제는 요걸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아, 무한대로 가면은 이 값이나 똑같은 값으로 가.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k는 8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k가 되는 거야. 넘기면 8분의 9k는 8분의 3이니까 없어지면 3이 되니까 k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 3분의 1. 2번 문제를 먼저 풀어봐요. 2번 문제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 원화 같이 조합해서 설명하면은 이랬을 때 이것의 일반항 구하는 걸 우리가 할 수도 있지요. 네. 일반항 구해보겠습니다. 일반항 구하게 되면은 항상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는 개수가 앞에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에 괄호 열고 xn 플러스 알파라고 놓고 이걸 전개를 하겠습니다. 전개하는 것은 마이너스 8분의 알파고 여기는 그냥 알파니까 넘어 마이너스 8분의 9알파입니다. x의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8분의 1의 xn 마이너스 8분의 9알파라고 쓸 수가 있고 요게 문제에서 얼마입니까? 8분의 3이에요. 8분의 3. 8분의 3입니다. 따라서 알파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이 식은 뭐가 되는 겁니까? x 플러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1 이퀄 마이너스 8분의 1에 xn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이고요. 이걸 아까 했던 것처럼 새로운 문자인 뭐 bn이라고 놔. 그럼 이건 새로운 문자인 b의 n 플러스 1이니까 이 bn 플러스는 공비가 마이너스 8분의 1 등비수열입니다. 따라서 bn은 첫 번째 항 b1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에 n-1제곱. 그리고 b1이 뭡니까? bn이 뭡니까? xn-3분의 1이잖아요. b1이 뭡니까? x1-3분의 1입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에 n-1제곱이니까 요거 넘기시면은 네,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답. 이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뭡니까? 이 값이 0이 돼버리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가면은. 그래서 xn은 3분의 1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개념 부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연습 문제가 또 수열 플러스 극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